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면서 전국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거대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슨 첫걸음이냐고요? 이곳은 전국배우협회 본부 사무실입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에 있는 배우협회 사무실인데요. 어제 이 전국배우협회 11월 정기 모임을 끝마치고 마침 그 자리에 배우약전이라는 책을 쓰신 정영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정영교 씨는 우리 그 배우 모임과 인연이 많은 분인데요. 1998년도에 전국 배우협회 전신인 배우기념사업회가 출발했는데 그 당시 창립 멤버였습니다. 정영규 씨는 참 배우 찐팬이에요. 이 글을 쓰는 걸 보면은요, 그분이 얼마나 배우에 대한 애정이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이 두 군데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김선영 씨가 2005년도에 나온 배우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그 이태호 선생님께서 전에 동아일보에 계셨던 기자분인데 안녕이라는 그 배우 평전을 쓰신 분이에요. 두 분이 다 배우 평전이라고 쓰긴 썼는데 제가 이 두 권을 다 읽어보고 또 아까 얘기한 정영교 씨의 배우 약전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한 6, 7년 전에 니들이 배우를 알아라는 제가 이제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1편서부터 10편까지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녹음 시설도 별로 안 좋았고 또 영상도 아주 뭐랄까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배우님에 관한 일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배우라고 하면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23년도 현재 52주기가 될 정도로 오래되셨으니까 배우님은 배우 찐팬들은 다 알죠. 1942년 4월 24일 날 태어나가지고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셨습니다. 호적상으로 29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안타까운 나이죠. 결혼도 안 해보고 수총각으로서 또 아름다운 인생, 굵고 짧은 인생을 살다간 진정한 음악가, 한국 트로트계의 진짜 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더러는 불멸의 가수라고 얘기도 하고 또 천상의 가수라고도 하고요. 위대한 가수는 틀림없어요. 왜냐? 한국 트로트계의 초창기, 그러니까 196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예술이 막 중흥이 되던 그 르네상스 시기였습니다. 트로트와 영화 내지는 모든 이 문학 예술이 일제 강압기에서 벗어난 지 또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그제서 이제 문화가 태동기가 생기고 또 음악, 예술, 영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제 진정한 한국인의 혼이 담긴 그런 예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배우님도 그 예술 중흥기에 르네상스에 일조를 하신 분입니다. 특히 한국 가요사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고 놀라울 정도의 가수는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배우협회에 들어와가지고 회장을 벌써 25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또 특히 용산구 삼각지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인데 삼각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우님의 가장 큰 히트곡 돌아가는 삼각지의 그 유명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의 성지가 됐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협회 회장까지 됐는데 사실은 제가 따지고 보고 또 알아볼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아우 기침나. 배우님은 보면 볼수록 까면 깔수록 참
위대한 분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배우님의 일대기까지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배우님의 생애와 또 배우님의 그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배우님에 관한 인연을 얘기하고서 또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참 누구든지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제가 이제 그 배우 협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국 배우 협회를 운영하면서 전국 배우 협회라는 카페를 벌써 2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 배우협회 이 사무실을 벌써 한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클럽 가수들이나 또 배우들 팬클럽이 자기들 그 본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 전시장 겸 해서 우리 배우 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장소로다가 이 배우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경영상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배우님을 워낙 사랑하고 위대한 예술가의 그 혼을 살려볼까 하고 이런 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우선 시작하면서 차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원본은 배우 약전이라는 정영교 씨의 글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아까 얘기한 이태호 씨의 안녕과 김선영 씨의 배우 평전 또 그리고 그동안 뉴스에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을 믹싱 앤드 하여튼 죽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빔밥을 만든다거나 이래서 배우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님의 탄생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배우님에 관한 구체적인 실록 내지는 역사는 말한다 또 배우실록 그러니까 조선실록과 똑같이 배우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그래도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또 사실적으로 또 역사에 근거한 또 기록에 근거한 그 배우 약전을 가장 중심 삼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교 씨의 배우 약전을 우선 일부에서 태생 내지는 출생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정영교 씨의 배우 약전에서 기초로 한 이 배우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2년 4월 24일 평북 철산 출신이며 가문이 좋아 동경대 수의학과를 나온 부친 배국인 1909년생과 평북 신의주 출신인 신의주 보성여고를 졸업한 모친 김근순 씨 1918년생 각각 29세, 21세에 결혼 후 집의 농사일을 돌보다 일제의 식민지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중국, 연해주, 만주 등으로 수십만의 조선인들이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던 30년대 말 대련을 거쳐 중국 본토로 이주 산동성 성도인 제남시 경칠위로에서 태어났다. 배우는 3대 독자 혹은 4대 독자라기도 함. 중국 산동성 제남시 15호에서 출생한 뒤 운수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대문이 3개나 있는 큰 집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함. 그러니까 이제 배우님이 아버지가 배국인 씨고요. 엄마가 백금순 씨입니다. 백만금은 갓난아기 때부터 우는 소리가 워낙 커서 어머니는 어릴 때 크게 잘 우는 아기가 커서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다고 회상하였다. 9일 아들이 가수로 대성공한 후 전성기 때 어머니는 모 잡지에서 아들이 중국 대륙에서 태어난 영향으로 목소리가 힘차며 남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가 보다라고 수레했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산동성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도청 소재지나 마찬가지죠. 제남시 경칠위, 제남시라는 곳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1200만이나 되는 대도시예요.
서울이 지금 1000만이 조금 안 되잖아요. 산동성 성도인데다가 지금 현재는 1000만이 넘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태어나기 했던 1942년도에도 물론 뭐 1000만은 안 되겠지만 대단한 참 인구가 많은 제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배호의 실제 나이와 관련된 미스터리에 대하여 배호는 아호가 어렸을 때 부르길 배신웅이라고 했었습니다. 배신웅이라기도 하고 본명은 호적에는 배만금.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1만 만자에다 쇠금자. 금덩어리가 10,000개나 들어오라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생인지 38년생인지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그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호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호적에 신고할 때 조금 줄여서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당시 그런 그 나이 줄이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 뭐라 그럴까 생일도 저 같은 경우에도요 48년생인데 49년으로 호적에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그 생명이 그렇게 뭐 길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했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호님은 42년생이라고 호적엔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실제는 1938년생이라는 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배호는 1942년생으로 호적에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실제 나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우선 어머니가 모 월간지에서 갓 20세에 배호를 낳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배호 밑에는 배천금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1918년생이고 갓 20살인 1938년에 배호를 분명히 낳았다면 결정적인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출생 신고를 앞으로 할 리는 논리적으로 없다. 어머니 김금순 여사는 호적에 1918년 11월 19일로 출생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968년경 최고인기 가수인 배호는 자신의 공연 및 쇼 매니저였던 정모 씨 1940년생에게 내가 너보다 2살 많은 범띠야라고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절친한 친구뻘 되는 그에게 배호가 거짓말로 구체적인 띠와 나이를 언급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한 1962년 배호가 당시 가족 악단으로 유명한 김광비 씨 집을 방문하여 최초로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아리랑 잡지에는 배호는 1938년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후 인기 가수들의 프로필에서 배호는 1938년생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배호는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음악 활동을 하게 되어 20초부터 음악 생활 필요상 자신의 나이를 4살 더 많게 주위에 알렸다고는 하나 논리적으로 볼 때 아무 근거 없이 거짓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신의 실제 나이와 출생 연도 및 1938년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의 나이가 한두 살 아닌 무려 4살이나 차이 나는 것을 중요한 점으로 향후 최종 확인해야겠으니 그 동안의 자료와 정황으로 볼 때 중국에서 9년 정도 살다 귀국한 배호 부모님이 아들이 고국에서 살아가시는데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 밖에 다른 이유인지 아마 나이를 줄여 출생신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말을 떨칠 수가 없다. 당시 이제 친구들끼리 괜히 이제 뭐 형님 뻘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마 넌 내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마라. 나 너보다 4살 더 많아.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우의 20대 중후반 사진을 보면 물론 몇 년간의 병마에 시달려 얼굴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얼굴이 윤곽에 20대 후반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노숙해 보이는 점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점이다. 1971년
배호 사망 기사 다룬 모 주간지에서도 배호의 나이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4살 많은 1938년생 범띠이다라고 발표했다. 향후 더 연구되어야겠지만 배호의 출생 연도는 1942년이 아닌 1938년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946년 4월 초 귀국 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정착 유년 시절에서 해방 후 제남시에서 광복군 제3지대 지대장은 장호강으로 같은 철산 출신의 후배뻘된 대민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아버지는 모택동 장개석 제3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후 중공군이 제남시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받고 2,500여 명의 한국 교민들과 함께 영광에 탈출을 하게 된다. 청도항에서 미군 해병사령부의 LST를 타고 인천으로 귀국한 뒤 한 달 체류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81번지에서 정착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난이 심한 전형적인 개구장이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노래 잘하는 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배만금, 배호의 이제 본명이죠. 일가 세 식구는 귀국 후 장호강 지대장, 6.25 때 참전 사당장을 영임했고 정원 및 문인 활동을 한 광복회 부회장 역임. 그 분의 노력과 김구선 선생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거처를 주선해 주어 서울 창신동 81번지 적산가옥 일명 궁 안으로 일제시대 박영효 후작의 후처가 기거했으며 궁녀 내시 등이 많이 살아 붙여졌으며 2,500여 평 정도의 여러 집들이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에 정착. 다른 독립운동가 가족과 함께 가장 큰 본궁에 여러 집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후일 부산으로 간 큰 이모 가족도 궁 안을에서 같이 거주했다고 함. 여기에서도 이제 말하지만 조선시대 때 후궁이나 그 내시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동대문 밖 창신동에다가 2,500평이나 되는 곳에 땅을 마련해가지고 그 궁궐에서 좀 격이 낮은 그런 그 근무자들의 집을 지어서 살게끔 한 곳이 그곳이었는데 임시정부에서 귀국을 하고 보니까 전부 다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가난하니까 집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 배호님도 독립군 일원으로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배만금은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하며 스타 기질이 농후한 장난꾸러기에 궁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래 잘하고 장난이 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노래를 유달히 좋아하는 어린 배만금은 나무 위에 올라가 남비등을 매달아 놓고 두들기며 하루 종일 노래하며 보낼 정도로 노래 공부보다는 노래의 소질이 보였으며 그의 유난스러운 장난은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많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주 노릇을 하는 배만금이는 머리에 망건을 쓴 채로 친구들과 동네에서 장난치며 놀았다고 할 정도로 그의 장난은 대단했다. 어린 배만금은 흘러간 옛 노래 등을 매끄러운 미성의 목소리로 아주 잘 불렀다. 또한 길 건너 있는 창신교회의 외갓집이 신의주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인 까닭에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성가대로 교회를 다녔으며 그의 신앙심이 깊어져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태호 씨가 쓴 안녕이라는 배호 평전에는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궁궐에서 하수인들이나 내시 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창신동에는 고기를 잡는 그 뭐라 그러나 고깃간 아니고 소나 돼지를 잡는 정육점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소나 돼지 피 같은 거 내지는 그 돼지 소 내장을 얻어다가
집에 가져가서 끓여 먹은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창신동의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서 그 이태호 씨가 발로 뛰어서 발굴해낸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배호님은 불과 1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고기 잡는 그런 곳에서 그 소의 내장 내지는 피를 얻어다가 아버지에다가 갖다 드리는 그런 효자였다고 합니다. 1955년 3월 서울 영창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명 YMCA 중학이라고 불리며 현재 성동중학교 전신인 그곳에서 1학기를 마치고 8월 아버지가 43세에 평소에 막걸리 등을 술을 많이 하여 물질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결국 간경화 정세,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던 그런 정도로 사시다가 열심히 살아라라는 유언만 남긴 채 사망을 하셨습니다. 호적 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게 된 배호세 식구는 30초 어머니 13살 배만금과 여동생 백명신 1953년생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의 공사로 지어진 전쟁 미망인 가족 및 고아들을 보살피는 성현 모자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은 이모 김금순 씨의 이모 김금옥 씨가 운영하는 모자원으로 가서 전쟁 미망인 가족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얌전하게 여성적인 성격의 배호 모친 김금순 여사와는 달리 언니 김금옥 여사는 활발한 성격으로 일찍부터 사회사업, 교육활동 등을 하며 교장까지 역임하였다고 한다. 배호 어머니 집에서 발견된 언니가 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불행한 동생을 위로하여 동생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많아 우애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참 배호 어머니도 조금 그래도 그 보성여고, 신의주에 있는 보성여고가 이제 우리 남한에도 있는데 6.25 때 이제 이북에 있던 학교가 이남으로 이제 넘어온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성여고가 그런 학교의 하나인데 그 당시 이 일제시대 때 보성여고를 나올 정도로 지식인이었죠. 당시 고등학교 나온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독립군인 남편과 결혼하여 어느새 남편이 귀국하는 바람에 직업도 없죠. 마땅한 수익원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거기에 지쳐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돌아가신 남편과 어린 배만금, 금이 만 개나 들어오라는 참 이제 외아들이 됐죠. 그 다음에 배명신, 그 동생은 훗날 이야기하겠지만 정신병으로다가 수십 년 고생을 한 그런 동생하고 자매를 키우는데, 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오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955년 8월경 1956년 7월경 배호의 부산에서의 생활 1년. 배호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삼성중학교로 전학, 이듬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를 마치고 배신웅은 공부는 별로 취미가 없었고 야구 등 운동을 잘해 야구 공이 귀한 그때 남의 텐트를 몰래 잘라 기운 야구공을 가지고 시합을 했다. 여전히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친구들과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일은 안 하고 배짱이처럼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했다고 한다. 어린 배호는 특히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를 즐겨 불렀는데 나무하라는 곳 싸준 보리밥과 돼지장. 배호는 특히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를 즐겨 불렀는데 나무하라고 싸준 보리밥과 된장이 전부인 도시락통을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한다. 한 번은 그를 짝사랑하여 산에서 내려오길 기다리던 여학생을 보자 누굴 기다리나 낭낭 18세를 부르며 놀렸다 하며 밤중에는 남의 장독대에 가서 장독을 치며 노래하다 깨먹어 혼도 많이 났으며 미군의 기름 드럼통을 두드리며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잘했으며 유달리 언번역, 그러니까 자기가 본 외국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생생히 들려줄 정도로 언변이 좋은 소년과
부침성과 의리와 인정이 많은 소년으로 동네 친구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기름, 드럼통, 깡통, 냄비 등을 두들길 수 있는 것을 다 모아놓고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서는 나팔이라는 별명을 지었을 정도로 소년 배호는 노래를 잘했고 너무 좋아했다. 배만금의 또 하나의 성격은 유난히 인정이 많아 이모가 원장인 모자원의 외부에서 과자 같은 선물이 들어와 자기에게 주면 혼자서 먹지 않고 싸들고 나와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게 습관화될 정도로 옛 친구들은 그를 인정 많은 놈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다. 밤에는 모자원 뒷산에 올라가 친구의 하모니카에 맞추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할 정도로 중학생 배신웅은 노래에 일가견이 있어 그의 음악에 대한 소질과 열정은 점점 무르익어만 가 운명은 그를 음악 있는 길로 나가게 하고 있었다. 1년 정도 부산에서의 생활을 하던 중 주체할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타고난 끼가 발동이 되어 학교 생활보다 서울에서 악단 밴드 마스터로 활동하는 삼촌들에게서 음악을 배우겠다는 평소 꿈을 이루고자 결국 어머니에게 간청중학교 교모를 쓴 채로 상경하여 회현동 남산 3호 터널 근처 김광빈 삼촌 밑에서 기숙하며 드럼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외삼촌 김광빈 씨 집에서 외로운 사춘기를 보냈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는 참 어린 시절 가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유교의 또 고통까지 겪고 부산 피난 생활을 겪어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온 것까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 계속할 테니까 계속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